여기는 이제 실제 사진이 있고요. 여기가 정보산인데 멸봉이 멸치와 콩이잖아요. 여기서 멸치가 상징하는 거는 여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베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거리를 걸었던 그 문학인들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문학인 조사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반들이 내려와서 여수 상황을 이제 글로 쓰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이건 이제 반란군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막 글도 쓰고 했는데 그때 표현이 사람들이 멸치처럼 널려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저는 그 내영도라고 부처가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작품들을 앞으로 못했던 것들을 지금 더 꺼내려고 이제 이런 작품을 조금씩 해보려고. 여기에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만 이런 작품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가보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들이 좀 판매가 좀 돼가지고 하려고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판매가 됐으니 가보 작품.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지금 이 작품들을 이렇게 선택이 된다면 뭔가 새로운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하는데 2달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속도가 늘다 보니까 그런 설계 없이 2주 만에 완성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갑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데다가는 벽지를 저를 굽히지 않도록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가장 마지막에 붙이면 완성이고 이거는 스테인리스입니다. 이게 좀 색이 다르죠. 이게 그 손상도 없고요. 근데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손으로 원래 이렇게 높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편편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다가 어떤 구조도 놓고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 두께가. 그럼 이 두께를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골조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씌우면 이제 이 골조 따라 이렇게 씌워지니까. 그래서 21년 6월 29일 날 완성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지금 여기서 약간 기뻐하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포즈거든요. 특별법 제정되면 이 완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표정으로 좀 원활하게 웃고 있는 거가 다 완성했다 이 마음으로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전화 와서 야 특별법 됐다더라 통과됐다더라 그랬어요? 저는 너무 덤덤해가지고 그때 이걸 마지막으로 붙여가지고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월 29일 날 특별법 제정 기념으로 만들죠. 나름대로 무리가 있으니까 그때 주철이 박사님이 제일전과 처음 들어와가지고 제식 몇 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아마 농사업에 의해가지고 사용이 하고 근데 그 딸이 나중에 이제 그 재심을 했는데 처음에 안 됐다가 다시 재심을 하고 됐습니다. 그때 이제 주철이 박사님이 그 제주도 사례로 해가지고 딱 끼고 나니까 그 판사가 오면서 하는 소리가 없는데요. 또다시 이런 사건이 오면 나는 이렇게 제시 오시는 유명한 분들이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제 아들하고 저하고는 이쯤을 여기를 인민대회 연설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장소는 저 밑에 있었다 많이 듣는데 한 번 더 그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지부좀 찍으시고 앞으로 그리셔야죠. 여기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그 건물을 당시 건물을 많이 찾아내기도 하고 그 건물의 지붕이나 창호나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건물이 맞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찾아냈어요. 전에 이제 여기가 거기냐 하더라? 여기가 그 학교 거기 어떤 거? 그 진단관 그러니까 전당대학교 전시 수산대학교 이 건물이야? 이거까지 다 떼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계단으로 살고 그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걸 다 안에 있습니다. 금방 제일 빨리 이제 앞에 밖에 하고 자고 나면 돼. 우리 뭐 거의 샅샅이 이렇게 뒤다 보니까 딱 녹화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 그 여수에서는 함께 그거 많이 지금 해서 전시하고 있고요. 이제 그냥 역사물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거의 체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원래 얘가 연이 있는데 다치기로 사람을 받아버립니다. 헬멧 써가지고 이게 경찰이거든요.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은 그 목사님인데 처음에 제가 이제 몰랐을 때는 그 저 목사님이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죽이러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이제 이분의 아들이 수기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살리러 갔다. 자기 교인들이 4명인가 잡혀 있었는데 3명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너도 왜 이리 와? 너 좌익 아니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좌익 맞는데 왜 나를 여기에 놓냐. 2번이나 또 직접 이쪽으로 섰답니다. 그러면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분이 뭐 경찰 여기 수장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이제 뒤에 가족들이 이렇게 다른 사진을 보면 뒤에 가족들이 여기는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순천이고요. 순천에서는 여기 여성들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여기가 순천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한쪽은 죽고 이쪽은 살아남습니다. 그 실제 사진에도 여기 보시면 현대 자국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여기 지금 부녀자들이 막 자기 남편이 이쪽으로 쓸까 이쪽으로 쓸까 얼마나 가슴 좁고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쓰나 이쪽으로 쓰나 이거죠. 네, 둘 중에 하나는 죽으니까. 저기 조개 하나 추가됐습니다. 네. 영혼을 부처가 영혼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이 사건을 예술로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각별한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족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자세가 좀 다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항상 그 술 드시고 일을 가시면서 하소연하는 것들이 전에는 그냥 넋두리로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슴에 박히고 내가 왜 여수에 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작품들을 다 버리게 되고 여수 지금 현재 저한테는 현재도 여수에 살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이 다 그러지만 자기가 작업을 하는 어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고 있는데 가령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우주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살고 있고 저도 어떤 여수에 그냥
그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그거다 보니까 아내하고도 좀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가끔 뭐 뭘 물어보면 작품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땅도 파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몸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살고 있고 이게 언제 좀 떨어져 나가서 자유롭게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또 연장해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 제가 처음에 2015년도에 여전히 들어왔는데 여전 작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도 처음에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기록을 찾고는 있었는데 충격을 좀 덜 받아서인지 아니면 분명히 그 지역에서 아픔들이 있는데도 작가들은 그 흔들림에 응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가 할아버지 흔적을 찾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했던 그림들을 전부 다 멈추고 어떻게 여성 작품을 앞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작가들은 그 촉수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대해서 뭐 하나의 그 조그만 어떤 것이라도 아파하고 아니면 흔들려서 몸이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다들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흔들림에 이게 뭐지 하면서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다. 뭔가 정신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이질 않지만 만약에 제 친구 누군가 지금 현재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작품이나 그 사람의 철학은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저는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어떤 정신들이 흐르다가 저한테 박힌 겁니다. 박혀서 이게 뭐지 생각을 해보고 당시 돌아가신 분들이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어가면서도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은 어떤 정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뭔가 했더니 저 상자 속에 그 어떤 민주정신 별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다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악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흐르다가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당신들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걸 포착을 했고 그거를 다시 당신들한테 증거를 남기는 거죠. 지금 저 장면들은 바로 그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들 성공했습니다. 당신들이 던졌던 그 정신과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포착을 했고 특별부터 제정이 됐고 그 억울한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것을 그 증거를 저기다가 박혀서 과거로 보내줍니다. 아마 작가들은 누구든 다 과거든 미래든 다 넘나드니까 우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순간이든 다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제가 그 여순 작업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그 여순 그 시대에 그 저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허술할 것 같은데 사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의 어떤 그 조직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상당히 촘촘하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너 빨갱이 맞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전부 다 저 사람 빨갱이 맞아요. 이게 아니 나 아니야. 돈 좀 주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거를 빠져나가려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들이 여순 사건 때 밖에 나와서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거들었고 행진도 하고 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사람은 경찰을 보이시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경찰을 보이지여도 그 아들을 빼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얘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저 운동장에서 아들을 팼는데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팼답니다. 그래놓고 울면서 빌면서 내가 얘 병신 만들더라도 얘를 좀 살려주십시오. 얘가 지금 하나 남은 아들인데 내가 얘 고쳐놓겠습니다. 그래놓고 질질 끌고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살려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다시 산으로 들어가고 빨치산이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굉장히 촘촘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남겼던 이 정신들을 내가 포착해서 그분들한테 당신들 정말 용감했고 또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이거를 남기려고 잘합니다. 이분들이 죽어가면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었었는데 너무 배도 고프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좀 해볼까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작품들에서 저는 가능한 한 죽음이나 피 이런 거 안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여기 들어가서 뭔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림이 너무 재미없고 무서우니까 막 피 흘리고 이러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발만 찍고 나오나야 되고 자기들끼리 영어를 발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발칙했어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뭐 적어도 그런 식의 그림 그리지 말자 해서 이제 작품에다가 이런 평화 요소 또는 좀 이렇게 여순이 지향해야 될 게 뭘까 미래적으로 뭔가 발전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대부분 작가들이 너무 죽음이나 너무 희생으로만 몰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우울해요 작품들이. 저도 물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거기서 넘어서려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좀 앞으로 여순이 나가야 할 길은 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됐고 좀 나름대로 평화를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지금 여순 사건 하면 항쟁 부분을 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이 1000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나와서 싸웠다는 게 거의 그때 그 지역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좌익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어떤 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북한을 덧입히고 이 순간 정도에서 그 조선 민주주의를 집어넣어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 사람들이 추구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었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그 지역을 지키려는 그 10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우리 지금 그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여기를 다스리니까 쌀도 생겼지 신발도 생겼지 대출도 해줬지 그 다음에 토지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전에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여순에서 자꾸 이렇게 좀 왜곡을 시켜가지고 한 부분만 골라서 다 빨갱이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 이제 인민위원회 지도부도 전혀 몰랐습니다. 상황을 몰라도 촉소리가 나니까 뭐 연습했나 보다 하고 인민위원장 자체가 아침 11시까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뭔 일이야 했더니 아니 뭐 14년대가 경찰서 뭐 다 장악을 했대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모여보자 해가지고 우리 전에 해방되기 전에 해방 후에 인민위원회 조직들이 다 모여서 야 그러면 우리가 여수를 다스려보자 옛날처럼.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나눠서 뭐 보안부서도 만들고 여러 의장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인민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친일행정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 집 같은 거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
분명히 여기서 일을 하고 그 일본인이 나갈 때 여기 나한테 줬는데 국가에서 그걸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돈 많은 그 직원들이 조금씩 빼가지고 팔아먹고 자기 배불리고. 그런데 그 창고를 열었을 때 그거를 실제로 쌀을 펐던 소녀,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저한테 그림을 배우시는 분인데 거기 창고를 열었더니 쌀이 얼마나 높이 쌓였는데 그 아래층에 이미 썩어가지고 부슬부슬했답니다. 쥐가 다 끓고. 근데 이게 있었는데도 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쌀을 어디서 구했는지 여수에서 그 아버지가 순천에서 자기 딸이 우리 옛날에 기별이라고 그러죠. 굶고 있다고 기별을 온 거예요. 그걸 자루에다가 몰래 숨어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거기 철도 그 경찰한테 걸렸는데 그 노인이 머리를 그 방맹이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잡혀갔답니다. 쌀도 뺏긴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인민위원회에 구심이 돼가지고 뭉쳐가지고요. 5차례나 정부하고 싸운 거죠. 그 정규군이었어요. 근데 이 정규군하고 5차례나 싸움이 됐는데 이미 방어를 5번을 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마지막에는 물론 다 죽었지만. 근데 이제 인구부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 2차 전투였는데 인구부 전투에서는 정말 조직적으로 싸워가지고 우리 군 이제 국방 경비대인데 우리 군 첫 전투에서 져버립니다. 군이. 그래도 이 군인들이 너무 열받으니까 40명이나 되는 그 일반인들을 잡아가지고 보복으로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요. 그때 이제 그 2명의 정부 기자, 미군 기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군이 그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뭐 전차와 이런 것도 다 투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복이 됐는데 여수가 가장 늦게까지 고립이 돼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행정을 했고 지켰는데 그때 아마 광주하고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그 기자가 이제 거기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아치형 건물에 저하고 아이가 이제 추정하기로 아마 여기나 뭐 이쪽 어디에 그 카페 건물을 인민위원회 본부로 썼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총알이 빗발쳐가지고 구멍이 엄청 났는데 거기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지지는 않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공동체가 분명히 그때 야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 지키자 이거.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자. 우리 아마 여기 지켜내면 물론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북한의 북쪽에서 인민군이 온다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민군은 누구였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조선의용부대. 이 사람들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선의용부대가 독립운동하다가 북한에 흡수되잖아요. 그대로 흡수돼가지고 남북한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해방을 시키고 우리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시만 해도 법으로 이렇게 했다면 죽을 사람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마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보니까 좌익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부역한 지 확실치 않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데 그냥 사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었다면 좀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공포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그 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불신이라도 저기에 보내가지고 저 당시라도 좀 사람들한테 당신들 죄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죽더라도 후손들이 알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과거로 던져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지만 어쩌면 제 불신일 수도 있고요. 가서 진짜 저희 할아버지한테도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제 불신을 보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중에 후손들이 더 잘 살게
우주 정신을 앞으로도 그 부양을 시켜서 아마 세계적으로 대단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할아버지 아마 이게 좀 웃기죠. 잘 돌아가셨을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수를 계속 작업을 한다면 앞으로 갑옷 작품으로 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분이 우연하게도 그 알루미늄 그 판을 원래 굉장히 비싼데 판 엄청나게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있어서 앞으로 나오는 작업들을 또 새로운 방향으로 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서 여기서 이 구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조금만 기대라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여기에 몰입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특이한 방향으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른 제 분신을 하나 발견했는데 장도라고 제가 머리를 길게 된 이유가 제가 대부분 모델을 하거든요. 동안 모델을 하려고 지금 머리 이렇게 길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힌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 장도 작품이 아마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긴 그 털이 많은 그 다른 작품의 장도라고 갑옷 씌우지 않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전 인류에 한 4명과 5명 정도는 죽지 않은 유전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늙지도 않고, 그러니까 청년 단계에 가면 청년 단계에 가면 거기서 멈춰 있고 영원히 죽지를 않는데 단지 죽는 건 사고 때문에 네, 그렇게 죽는. 그러니까 어쩌면 신령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몇백 년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유전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한국에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슬플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자기가 주체를 못할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머리털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걸 삶아먹으면 잠수한다더라.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 나타나는데 아까 대출할 때나 아니면 썰을 나눌 때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장모가. 그때 잠깐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게 뭐지? 우리도 가끔 헛걸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장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들을 작가들은 그런 걸 좀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실제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의식들이 이렇게 흘러다니긴 하지만 그게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게 사람들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이게 전에는 제가 그런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이나 또는 이건 가짜지, 이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김병식 그림을 그릴 때 김병식 장군이 최초의 여자 장군이거든요. 근데 빨갱이로 묻혀있다가 독립운동가로 2022년에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지극히 실제이고 그 다음에 그냥 손을 뻗으면 어디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막 영웅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대단하게 여러 사람 한번 손을 대면 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조직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들이나 정신들이 지금까지도 저희한테 오고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작품을 내는 게 막 가상이고 막 보이지 않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다. 이거는 정말 피부로 느껴지고